지난 봄 대형 산불로 인해서 이 산청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 200년 만에 한 번 있을 수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벼락이라도 쏟아진 듯 곳곳은 물바다가 됐는데요. 아유, 말도 많아죠. 이 농민이지만도 이거 못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고. 집까지 집어삼킬 만큼 극심한 폭우 피해 현장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진짜로. 폭우 피해 직격탄을 맞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저는 지금 산청 구리마을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산사태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 양옆은 흙더미와 나무가 뒤엉킨 채로 쌓여 있습니다. 큰 길을 따라 온갖 잔해가 뒤엉켜 있었는데요. 잔뜩 쌓인 나무더미와 각종 잔해물을 통해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막 큰데 굴러가는 소리가 우르르 나서 그 전화 받다가 뛰어나와 봤더만 순식간에 막 흙탕물 됐더니 완전 막 휘몰아치는 그런 소리랑 완전 뭔가 바닥을 엄청 세게 치는 그런 소리가 났어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민들을 놀라게 한 건 바로 산사태와 거센 빗줄기였습니다. 그 피해 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영상 속 차량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와 토사물로 인해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물이 넘쳐서 한번 왁 했던 그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아빠 차가 완전 뒤로 밀리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막 물이 넘치니까. 강한 물줄기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쏟아지는 토사물 때문에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한 1, 2분 상간에 뭐 피하고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쏟아졌어요. 그냥 쾅 소리하고 동시에. 예. 그러니까 여기 집이 2채 있었고 집 한 채에다가 식당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적도 없잖아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공터나 산을 오를 수 있는 큰 길인 줄 알았던 것이 원래는 주택 진짜요? 2채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무섭네요, 진짜. 네, 이제는 주택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는 이곳. 여기서 3명의 주민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색 초반에는 사망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자가 중간으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회원들이 하얗지 않으면 이렇게 흙탕이 안에 묻혀있었구나 알겠구나.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에 희생자의 유족과 이웃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의 사고도 이런 상황에 안타깝고 그지 말로 못할 텐데 조카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나마 아침에 또 공으로 찾았으니까 이거 모시고 오니까 그나마 조금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거대한 산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은 멈춰버렸는데요. 피해가 심각해 복구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당부터 정리를 사서 해야 되는데 수도하고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뭘 못해요.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오고 언제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옆집에 이모랑 괜찮으실까? 어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전화했을 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마을인 내리마을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현장에는 토사물과 빗물로 무너진 산사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집안에 있던 40대 주민 한 명이 쏟아지는 토사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피해 소식에 타지에서 온 가족들도 복구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이틀째 토사물을 걷어내고 있지만 여전히 흙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세월에 정말. 어떤 소리 나는 거 넘어다 보니까 막 황토물하고 모든 막 나무고 물이 서갖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폭우가 내렸던 당시 마당에는 흙탕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심각했다는데요. 이쪽에 좀 막 많이 쌓여 있고 아까 매형께서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좀 많이 보셨는데 안쪽에도 막 물이 막 차여 있어가지고. 집 안까지. 이 집안 침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벽지. 집안 살림도 모두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또 생계 위협을 받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피해를 얼마나 정도를 하고 뭐 그걸 할 수도 없는 거 그냥 뭐. 근데 이 텐트 주동은 그냥 못 쓰게 돼버렸고요. 아예. 네, 안에 들어가면 이제 머리 막 차가 있으니까. 텐트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온갖 토사물과 잔해로 뒤엉킨 캠핑 용품이었는데요.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당장 이제 손님 예약돼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때 있죠.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어제는 예약돼 있는 거 다 취소를 다 시켰고 이번 주는 앞주는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이게 정리 안 되면 다 취소를 시켜야죠. 보금자리부터 생계 수단까지 모든 걸 잃었다는 주민들은 앞으로가 더 막막합니다. 어떡합니까? 비 오면 이제 좀 뭐 안 불안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되게 된 거죠.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일상, 상실감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자, 이는 산청의 농가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도 뭐 이런 데도 침수 때문에 진흙탕이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우스 안은 진짜 심각하네요. 예, 다 죽었어요. 네, 딸기 모종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시들어버렸습니다. 시든 이파리에도 잔흙이 잔뜩 묻었었는데요. 지금 올 가을에 심을 정식 모종인데 물이 들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이제 올 겨울을 어떻게 놔야 될지 걱정입니다. 힘없이 축 늘어져 버린 딸기 모종. 이 하우스 안에 들이닥친 흙탕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요. 농가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 같죠. 대충 잡아도 한 2, 3억은 넘을 것 같아요. 2, 3억. 예, 여기 이제 있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흙 대신 사용하는 상토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곳에 집 안까지 빗물로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2, 3cm 정도로 이렇게 집이에요. 네, 이 토사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치우니까. 지금 전쟁 난 것처럼 처참하네요, 집안이 엉망이네 진짜. 아니 근데 저 높이까지 물이 찬 네, 거예요? 머리 높이까지 들어찬 빗물로 급히 대피를 해야 했던 주민들은 남은 잔해가 그 당시에 참담함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잠길 생각 높이인데요. 네, 자체를 할 지금 수가 저 없어요. 뒤쪽에 보이는 곳이 침수가 뭘로 됐던 어떻게 위치예요. 시작해야 될지도 예. 모르겠고. 게다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숙소마저 무너져 내린 탓에 임시 거처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대피한 나머지 생활용품이 부족해서 SNS에 글을 올려 시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게 됐는데요. 자, 이런 피해는 단순히 한두 농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이웃 농가 역시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요. 하우스 위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모종이고 재배종이고 다 막 물에 잠겨가지고. 아니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거 작년에 새로 지었거든요. 새로 다 만든 건데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하우스 안에 가득 차 있는 토사물. 결국 산청의 딸기 농가들은 눈물을 머금고 박스와 모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03년도부터 이 하우스를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 그렇겠어요. 좀 막막하네요. 올해 딸기 농사와 생계를 위해 투자한 모든 것들이 폭우와 함께 휩쓸려 사라진 상황.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산청에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최근 들어서 한 30년 전에 비해서 국지성 호우가 한 두세 배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산사태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확실히 취해야 된다. 하지만 피해가 막대한 나머지 여전히 피해 복구는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비가 오더라도 2차 피해는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심지어 오는 26일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방 대책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물길을 잘 터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옹벽 쌓기라든가 마대 쌓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물길을 잘 돌려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자체는 폭우 피해 제대로 대비를 해왔던 것일까요?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이런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취약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사태 현장이나 뭐 우려지 이런 데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위험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점검하시고 조치까지 하시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 같은 인력이 있고요. 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들은 예방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데요.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산사태가 일상도 생업도 모두 삼켜버린 상황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지금 피해가 컸던 상황인데요. 영상을 보니까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던데 이게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산청구에서는 올 봄에 있었던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 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것이 산청 읍내에 있었던 마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산청 군내에는 총 30곳에 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피해가 가장 컸던 내리, 부리 마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후보제는 들긴 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사방댐 설치라든지 식생보건과 같은 예방 사업이 먼저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 관리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막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뭐 기준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애를 썼을 텐데 기후 변화로 워낙 이제 폭우가 어디서 올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또 따랐던 것 같습니다.